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9,900원 10%입니다. 9,900원에 10%. 일단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은 아닌데 올라갈 때 따라잡으셨네요. 그죠? 네. 10% 같은 경우도 비중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되셨어요? 조금 됐다는 게 한두 달인가요? 아니면은 뭐 네네네. 한두 달은 조금 됐다고 할 뭐 그렇게 아니고 최근이에요, 그냥. 네, 최근입니다. 네, 지금 시기에 신규 매수는 전 좋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는 주식을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신규 매수하니까 어때요? 지금 뭐 좋은 일이 발생됐나요? 결국은 또 새로운 종목이 물리는 종목이 하나가 더 늘었나요? 네,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기기 뭐 이런 거 제품 팔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는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주식시장을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식은 누군가가 파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비트컴퓨터가 이렇게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청자님이 샀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샀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팔았을까? 밑에 사서 수익 본 사람들이 팔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 수익 본 사람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4, 5년 동안 밑에서 지루하게 움직였는데 4, 5년 동안 사서 모은 거를 팔려고 하니까 시간이 하루 만에 팔려질까요? 아니면 오랜 기간 팔아야 될까요? 오랜 기간 오랜 기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올려 놓고 옆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팔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걸 시청자님은 어떻게 샀다? 비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또 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마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네. 예. 결국 비트컴퓨터가 나쁜 기업은 아니나 가격을 사실 거였으면 8,000원에 가깝게 사셨어야 되고 아니면 8,000원짜리가 무너졌을 때 6,000원이나 5,000원이었으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니까 매우 좋은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하라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8,300원을 저점으로 잡고 8,300원 이탈 시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8,000원대 저는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안 아니요, 되겠네요. 무너지면 한 6,000원대까지 밀릴 거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시면 이거 진짜 골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8,400원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 나오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습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1,000원 정도쯤 되면은 좋은 기업이니까 더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얘는 원래 여기까지 올라오는 애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타협 네. 보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I 테크놀로지 123,000원 10% 보유하고 있어요. 123,000원에 10%요. 10%요. 이 이름도 네.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름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네네.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 명 정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I 테크놀로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업체 뭐 하고 있는 것도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기업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장에서 10년 정도 일했으면은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쌓인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가 뭐냐? 신규 상장주는 일단 무조건 비싸다예요. 예, 예. 왜냐? 신규 상장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상장 전에 비상장 주식으로 있다가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도 거래가 됐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상장하기 전에 거래가 됐는데 상장한다고 하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터진 거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상장한다 해서 증권사에서 한국거래소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싼 가격에 상장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조리 비싼 가격에 상장이 돼버려요. 네. 그럼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비상장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장하자마자 뭐가 하고 싶을까요? 주가가 엄청 급등돼 있는데. 팔고 싶죠. 맞아요.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좋습니다. 이러면서요. 예. 제발 좀 사세요 하면서 홍보를 해요. 그러면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사서 물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는 그렇게 사신 분들끼리 싸우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테크놀로지 좋은 건 맞는데 시장에선 진짜 자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 안 주고 샀으니까 예. 평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좋은데 이게 적정 주가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혹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차트 매매가 가능한 자리고요. 이 자리는 일단은 매수하신 자리에서 물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위쪽으로 네. 올라가면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는 흐름상 네.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예. 허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어느 정도 내가 밀리면은 도망칠지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네. 내가 감당 가능한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트 상으로 손절 라인은 11만 2천 원짜리가 될 텐데 저기 네. 손절하게 되면 손실률이 그래도 뭐 한 8%대가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투자금의 8%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기준, 난 5%까지가 감당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 3%가 감당 가능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님이 스스로 정하셔야 되는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 단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어디 가서 상담 받아봤자 SK 하이테크놀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이거 가져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네. 네, 그래서 짧게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4천 원에 20%. 14만 4천 원에 20%. 예, 전에 오. 전화했었거든요. 엄청 비싸게 샀네요. 예, 오래됐어요. 네, 한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전에 전화를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또 한 번 하라 해서 네. 몇 번 해도 안 돼서 오늘은 됐네요. 잘했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라오다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다시 전화해라 이랬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그래서 떨어져서 다시 전화 주신 거죠, 그죠? 예. 잘했어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뭐 제가 상담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롯데쇼핑은 제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쇼핑 관련주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나름 선방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순식간에 올라가기는 힘들다. 얘가 지금 이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전화 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차피 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지수가 좀 안정적인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도 좀 아리까리한 것 같으세요? 아리까리. 맞아요. 지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예. 보게 되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번개 모는 모양처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내려갈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2600을 무너지지 않으면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2770을 뚫은 게 아니면은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갔는데 2600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건데 다 팔아버린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거고 이왕이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까지 내려온 건 맞는데 지수가 좀 아리까리하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 거고요. 이번에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8만 원대까지 혹여나 밀리잖아요.
예. 지수가 밀려도 8만 원 이하로 빠지면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요. 예. 추워가지고 입이 지금 얼어붙었네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요거는 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거나 8만 원 이하로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그때는요. 어떻게 매수하느냐? 8만 원, 7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세 구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5천 원 단위로. 예. 5천 원 단위로 세 번 내가 사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 어떻게 사시냐면 롯데쇼핑을 5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세요. 그럼 세 번은 어떻게 사면 되냐면 10%, 10%, 10%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비중을 조금 무게를 실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10%씩 세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 1차 추가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하실 때는요.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7만 5천 원까지 밀렸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좀 많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잠깐 멈추고 7만 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8만 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는 건 맞는데 10%더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탈출해야 되는 건 시청자님도 지금은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 걸려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오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